경남 지역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은 현재 통계조사가 진행 중인 경제총조사를 중심으로 조사 주체인 동남지방통계청의 역할과 앞으로 더욱 중요해지는 통계조사에 대한 방향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동남지방통계청 민경삼 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국민 행복과 지역사회 성장을 견인하는 동남지방통계청 청장 민경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청장님 취임하신 지 벌써 1년이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바쁜 시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 1년간 핵심 운영 방안은 뭐였는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짧게 말씀드리면 비대면 조사 확대와 지자체와의 통계 협력 강화입니다. 예. 우선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제가 취임한 이후 그리고 현재까지도 현장 대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지방통계청의 첫 번째 기능인 통계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대면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조사할 수 있는 다른 말로 말하면 비대면 조사 방식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남청에서는 37종의 통계조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전화나 QR코드를 통해서 우리 대면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를 통해서 응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인 그 지역 통계 활성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의 그 통계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부산의 16개 구군, 그 다음에 경상남도와 18개 시군,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통계를 원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 통계 작성 기술을 전수해서 해당 지역의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함양군과 4월 초에 통계 협력 MOU를 체결하였고요. 8월 중에 전통시장 조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 조사 결과가 그 함양군의 그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통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네. 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코로나19 시대의 통계의 중요성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시기에는 이런 상황을 빠르게 인식하고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통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그 감염이나 사망에 가장 취약한 고령층에 대한 인구 집단에 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한데요. 인구 통계에 따르면 감염병에 취약한 이 고령층은 농어촌이나 아니면 요양시설에 많이 거주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에 근거해서 명절에 고향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거나 그 백신을 요양시설 입소자나 종사자들을 먼저 접종하는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시기에는 지금 최고의 예방이 마스크 쓰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 초기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때 마스크 사재기가 발생하고 가격이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마스크의 원활한 수요 공급 조절을 위해서 통계청에서 마스크 그 일일 가격 조사를 실시해서 그 정보를 정책 당국하고 공유하였습니다. 현재는 마스크 공급이 원활해서 누구나 가게에서 살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청장님 통계가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계청에서도 신뢰도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것 같거든요. 통계청의 신뢰도 공고와 혹은 상승 방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어떻게 하면 계속 신뢰 높은 그런 통계를 생산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우리가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구나 사업체로부터 통계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하는 일에 저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선 대면 면접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 모바일, 이메일 등과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사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행정자료를 활용해서 그 응답을 꺼리는 조사 항목이나 응답이 어려운 사업체의 기본 정보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6월 14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7월까지 경제 총조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어떤 목적의 조사인지 궁금합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경제 총조사는 사업체의 사업 실적, 고용 예. 현황, 자산 규모 등과 같은 경제 활동 정보를 수집하는 대규모 통계 조사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사업체가 조사 대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지역인 읍면동 단위까지 통계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체들의 또 사업 실적들을 집계에 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발자취를 기록하는 그런 중요한 통계 조사이고요. 그리고 방대하게 수집된 자료는 각종 경제 통계에 그 모집단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 통계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형태로 그럼 조사가 진행됩니까, 청장님? 네, 통계청에서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통계청이 현장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조사는 7월 30일까지 진행될 거고요. 예. 면접 조사에 응하실 수도 있고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우선 큰 규모의 사업체인 경우에는 사전에 발송된 그 조사협조 공문에 있는 안내 내용에 따라서 예. 응답해 주시면 되고요. 작은 규모의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조사요원이 방문해서 응답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 응답 사업체에서는 배부된 조사표를 직접 작성해 주시거나 시간이 나실 때 작성해서 팩스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예. 혹시 이제 인터넷, 모바일, 이메일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조사요원이 어떻게 간단하게 응답하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예, 현장 방문 이제 대면 조사와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방문 조사를 할 경우에는 코로나19인 만큼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협조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도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예. 조사요원이나 응답자 모두 안전한 환경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요원들에게는 예. 반드시 예방 지침에 따라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코로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그런 업종의 그 사업체에서는 아마 현재도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조사 협조가 내키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코로나19 그 충격이 우리 경제의 또 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록해서 미래를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내 받으신 사업체에서는 힘드시더라도 예. 진정한 경제인의 마음으로 조사에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청장님 또 경제 총조사 주기가 5년에 한 번씩 진행이 되잖아요. 네. 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경제 총조사는 산업의 변화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 5년 주기로 실시를 하거든요. 예. 5년 또는 10년 동안에 변화된 산업에 대한 상세한 분석 자료가 있어야 우리 경제의 그 미래 산업, 먹거리 산업을 설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는 최근 IT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요. 예. 정보통신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조사가 상당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 보니 매년 실시하는 것은 어렵고요. 예. 그래서 5년마다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면 이렇게 새로 등장하는 산업이나 부진한 업종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얻을 수가 있겠죠. 예. 금년에는 물리적인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는 온라인 쇼핑몰 그 운영자나 예. 1인 방송 사업자들도 조사를 하고 있어서 새로 등장하는 이런 산업의 모습도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청장님 경제정책이나 산업정책 수립에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 같아 보이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어떤 정책에 반영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경제총조사는 산업의 변화를 두드러지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정책 수립에 유용한 그런 통계 자료로 활용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대형마트 주변의 상권이나 전통시장의 변화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런 모습들은 유통업 정책이나 시장 활성화 대책을 세울 때 가만히 돼야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지역 특화 산업의 변화 모습들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각종 지역 정책들을 예. 개선할 때 고려해야 될 그런 사항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네. 청장님도 문득 궁금한 부분이요. 사업체 입장에서는 사실 사업체 정보가 드러나면 세금을 더 내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좀 참여를 좀 주저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응답된 자료는 예. 통계법에 의해서 철저히 비밀이 보호되거든요. 예. 혹시 경쟁 사업체, 경쟁 업체에 이 응답한 자료가 노출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응답된 자료는 예. 저희가 철저한 보안을 통해서 자료 처리가 되고 예. 통계가 작성됩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예, 그런 조사에 부분은 응답해 주시면 걱정 안 해도 좋겠습니다. 되겠군요. 네네. 예, 네네. 그렇습니다. 사실 또 코로나19 상황이 단기화되면서 우리 일상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올해 경제 총조사의 항목에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인터넷 쇼핑이나 배달 주문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앞으로도 이런 비대면 결제나 구매가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경제 활동도 파악하기 위해서 무인 결제기기 도입 여부, 예. 배달 판매 여부 항목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업체들은 인터넷 쇼핑몰 플랫폼에 예. 입점해서 직접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디지털 플랫폼 예. 거래 여부 항목도 추가하였고요. 예. 또한 업종별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20여 개 특성 항목도 있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경제활동 사업체들은 수출품이나 소비 제품을 생산하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특성 항목은 이렇게 서로 다른 경제활동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그런 항목들입니다. 작년부터 사실 올해까지 워낙 변수가 많아서 통계 네. 수치에도 변화가 나타났을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떻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19 충격의 예. 모습이 통계 수치에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경남 지역 역시 코로나19, 경남이나 부산 지역 역시 코로나19 영향을 피하지 못하고 있겠죠. 예. 통계를 보지 않더라도 제가 실제 산업단지나 조사 현장을 나가보면 눈에 띄게 늘어나는 폐업 사업장이 예. 폐업 사업장을 좀 볼 수 있고요. 또 소상공인 그들의 어려움도 피부로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통계청이 매월 또는 매분기 발표하는 통계 지표를 보면 경남 지역만 예를 들면 경남 지역의 2020년 관공업 생산과 소비는 5% 이상 감소하였고요. 예. 숙박 음식점업의 매출액은 15% 이상 감소했습니다. 부산 지역도 아마 비슷한 그런 상황이고요. 예. 이런 경제 총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모습들은 다시 한번 업종별로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민들도 좀 쉽게 통계를 접한다면 뭐 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단체적으로도 그렇고 활용도가 높을 것 같거든요. 네. 접근 방식도 좀 알려주시죠. 네, 통계청에서는 통계 자료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보도자료 작성해서 공표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경남 지역, 부산 지역 산업활동 동향, 고용 동향, 예. 소비자 물가 동향을 우리 동남지방 통계청에서 매월 작성해서 보도를 하고 있고요. 예. 물론 이 보도자료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운받아서 더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세한 통계 자료들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통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코시스라고 하는 국가통계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예. 많은 국가통계 자료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규모 가구 조사나 사업체 조사의 경우에는 통계지리 정보 서비스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지도 형태로 통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 이 통계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주소지를 기준으로 반경 1km 이내에 음식점 사업체가 몇 개인지 인구는 몇 명인지 예.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창업 준비하는 분들께도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네,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밖에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주목할 만한 조사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역별 동향까지 살펴볼 수 있는 조사가 보다 많은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동남지방통계청에서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37종의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중 가구를 대상으로는 경제활동 인구조사가 있고요. 사업체를 대상으로는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서비스업 활동조사가 있어요. 그리고 농가 어가를 방문하는 농작물 생산 조사와 어업 생산 동향 조사가 있고요. 그리고 흔히 시장이나 가게로부터 상품 가격을 직접 수집하는 소비자 물가 조사가 있습니다. 이런 조사들의 그 통계 지표들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욱 주목해야 할 조사가 지역별 고용조사가 아닌가 합니다. 지역별 고용조사는 부산 지역, 경남 지역 뿐만 아니고 그 아래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18개의 시와 군, 그다음에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16개 구와 군, 지역의 그 고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통계 자료이기 때문인데요. 매년 4월과 10월에 두 차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4월에 조사한 자료는 8월 중에 공표할 예정이고요. 10월에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3만 3천 가구를 대상으로 약 2주간에 걸쳐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시민들, 경남 도민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청장님, 이제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 성과가 갈수록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구체화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메가시티 추진과 관련한 통계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획 있을까요? 네, 그렇잖아도 우리 동남지방통계청에서는 이 부울경 메가시티 정책에 필요한 통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희 통계청에서는 17개 시도 단위로 지역 내 총생산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 자료를 활용해서 저희가 부산, 울산, 경남의 그 동남권과 수도권을 비교해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두 지역의 격차가 2000년 이후로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부울경 메가시티와 같은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이러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동남지방통계청에서는 이런 부울경에 요새 좀 추진하고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구성이 되면 그 단체와 협업하여서 이런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통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그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동남권 광역지표를 개발할 예정인데요. 사실 동남지방통계청에서는 작년에 그 광역지표 그 작성 사례를 연구한 바가 있거든요. 금년에는 부산, 울산, 경남 연구원과 공동으로 본격적인 지표 개발과 활용 방안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청장님 다양한 통계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요.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경남 도민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 이달 30일까지 진행하는 경제 총조사는 우리 경제의 발자취를 기록하는 그 뿌리 통계로서 중요한 통계 조사입니다. 오늘의 경제를 듣고 내일의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경제 총조사 꼭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현재 진행 중인 경제 총조사에 발맞춰서 통계의 중요성과 또 시민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민경삼 총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총조사는 응답 의무가 있는 국가 지정 통계입니다. 공무적인 설명을 떠나 경제 총조사는 우리 경제의 발자취를 기록하는 중요한 뿌리 통계라는 점에서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데요.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는 의지가 이번 통계의 기인에 작동할 날을 기대하며 경제 총조사에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